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이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상승에 물들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요게 급등 패턴 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요 그림을 확대해 보면 요 밴드 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보통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오늘 그림이라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패턴이. 근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여기가 없는, 밑에가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요 그림이 크게 확대를 하면, 지금 오늘 봉이 이건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없어서 밑에 다녀오지도 않는다. 여전히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시장이 강한 것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 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결국은 계속 이어지면서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외국인의 이 강력한 매수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또 어떤 계기가 있으면 금방 바뀌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주어진 환경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고, 이 장중 흐름에서 선물 매매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그만큼 이게 단타 매매라는 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이 신경을 갉아먹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번다. 예. 혹시 벌더라도 수명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하락폭이 크고 계속 코스피보다는 재미없는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게 되면 사실 코스닥 매매를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가치 근거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종목들인데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거기서 어떤 매매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위험한 코스닥을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이 최근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한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코스닥도 이 추세를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고 뭐 한 3000선까지는 내달리는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작은 종목들이 키를 맞추는 과정에서 코스닥이 불을 뿜을 것인데,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 지수는 재미없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상대적 관점에서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면, 뭐 빅히트가 생각보다 잘 움직입니다. 이걸 보고 확실히 이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로 아마 1개월 보호 확약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0만 주 이상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보름째 보호하락 나오고 1개월,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미 내려와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확실히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어떤 대응을 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작용 반작용처럼.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게 틀린 겁니다. 뭐 차트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대응을 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뭐 뜻하지 않게 빅히트를 팔게 됐습니다. 수익이 나서. 뭐 그동안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추가 대응 없이 13,000원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좀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히트는 뭐 포기하고 저 밑에서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해결이 되고, 선물 매매도 완전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 뒤에 상승 베팅해가지고 해결 보고, 그래서 조금 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빅히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다는 게 아니라 제 사례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저한테 배우셔야 될 게, 제가 여기서 대응을 했고 추가 대응이 됐고, 추가 대응을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물타기의 기준이 마이너스 30% 이상 됐을 때, 근데 마이너스 30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안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수익 더 봤을 거 아니야.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여기서 뭐 더 어떻게 했다면 요 손실 구간에서 제가 뭐 10만원, 20만원 손실이 아니라 요 손실 구간에서 꽤 큰 금액의 손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심리가 이거 한번 겪고 나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전에 매도를 할 겁니다. 뭐 물론 저는 이제 원칙에서 손절은 정말 안 한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손절을 안 한다는 그런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내려갈 때 항상 요 원리를 또 아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릴 건데,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다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부각이 됩니다. 주가 내려가면 나쁜 게 부각이 됩니다. 뉴스가 나와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다 깔려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게 부각이 되고 주가가 나쁘면 나쁜 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시점에서 만약에 물타기를 성급하게 했다, 이거를 그리고 이 가격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뭐 저조차도 뭐 3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와서 빅히트 3만원 갑니다,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 무슨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나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내려갈 때는 이 내려가는 시기에 그런 얘기 하면 진짠가 보다. 그리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맞았으니까. 이 우리의 뇌는 어쨌든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릴까 말까? 내릴 건가 말 건가? 뭐 이렇게 애매하다가 이쯤 내리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확신이 듭니다. 사실은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쯤 오면 거의 이제 신앙에 가까워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거 봐라, 35만 1,000원부터 내가 내린다고 하지 않았냐, 14만 1,000원이다, 내가 다 맞았다, 무조건 내린다, 3만원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 주장이 마치 사이비 종교 지도자처럼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요 심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만 보고 아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겪고 나서 뭐 이때 물 탔으면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가격에 팔았겠네, 이게 이제 주식 안 해본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경험하신 분들은 요 과정에서 더 큰 심리적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리적 손상, 인내심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타기를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마이너스 30에서 최소 마이너스 30 이상에서 타야지 하면,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건 별 이제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안 내려와?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버티기도 훨씬 수월하고 예,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결국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면 오늘 18만 원인데 19만 원 사고 17만 원에 사고 15만 원에 샀으면 훨씬 좋지 않냐. 근데 이게 들어있으면 여기까지 못 버틴다. 예, 요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영신금속은 제가 오늘 공시를 냈는데 그게 6시부터 7시까지는 다음날 접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공시는 남겨져 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단 접수를 해보니까 5.34%고 예, 요렇게 나옵니다. 내용들이 나오고 특별관계자 3분. 근데 사실 특별관계자 분들하고 공동 보유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약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계약인 거라서 예, 그리고 경영 참여 목적으로 공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량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보유인데 공동보유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공동보유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 외에 특별한 건 없고 매수 단가를 보면 제가 2,451원입니다. 예, 2개 계좌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바로 잡아가는 예,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예, 그냥 같은 개인 투자자들끼리 동업자 정신에서 예,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적당히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적당히 조정받으면 살 텐데 추가로 살 텐데 가격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아가지고 한번 올라가면 종목이 안 내려오는 이상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렇고 예, 그리고 NHN박스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에너지를 조금 모아가야 되는 과정들이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 이제 한번 튈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세게 튈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콘라이트 세미콘라이트는 오늘 다시 반등했는데 시간에서도 오르고 내일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 중심선에서 또 이게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이 지표 기준으로 해서 급등 패턴이 나오고 급등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21선 지지가 나오고 또 중심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그림을 그려가는 쪽 마음이겠지만 뭔가 좀 정교하게 잘 그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쪽이 없다면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만약에 보유를 했으면 10개로 쪼개가지고 팔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어제 조금 빠지길래 또 급하신 분들이 던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작은 종목에서도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뭐 급하니까 그냥 싹 팔고 치워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800에서 1600 중반까지 있는데 위에서 조금씩 나눠서 팔면 되는데 그냥 한 방에 팍 밀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안도를 하다가 오늘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괜히
10분의 1등분 하라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일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더 올라갔을 때, 그리고 더 올라가면 뭐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저게 괜히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팔았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10분의 1씩 나눠서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억울할 일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제 시간 쪼개가지고 요러요러한 경험을 나눠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어떤 특정한 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사실 본인의 어떤 매매하고 관계된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수익이 나서 여기서 정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 산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제가 꼭지에서 팔면 그 주식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저는 한 3,600원 보고 있었지만,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 뭐 상황도 이러하고 또 주식을 보유하면 조금 곤란한 상황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 터지는데, 전환사채 물량이 11월 27일인데 그때부터 쏟아질지 아니면 이거 쏟아내려고 그때까지 주가를 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냥 나눠서 정리하면, 만약에 이날까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정리를 하면 중간은 가는 거니까, 뭐 이런 관점.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제가 이쯤에서 팔고 다른 사람들도 내 주식 사서 수익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팔았는데 하필 그게 고점이다.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밑에 떨어지면 다시 사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어쨌든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지만 이 주식 정말 잘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콘 라이트에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20분의 1토막까지 났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 대비해서 20분의 1토막이 난 주식에서 그나마 여기서 찔끔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또 못 올라간다. 얼마나 주주 입장에서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뭐 여기서 만족할 만큼 수익 났고, 그래서 계속 올라주면 좋겠고, 특히 내일 뭐 시간에도 오르고 했으니까 내일 좀 제대로 올라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요게 조금 반응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저는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형주니까 제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큰 의미는 없으니까 뭐 굳이 계좌를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제 평단가가 넘어섰고 이제 7만 원인데 넘어섰고, 요거 돌파하는 흐름이 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좋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게 됩니다. 대한항공도 그렇죠. 오늘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어제보다 적어서 이거 뭐 만약에 내일 이렇게 양봉으로 하면 단기 매집형 양음량이 돼가지고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데, 보통 대형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은 한솥밥을 먹게 되면 규모의 경제라든지 그 노선의 합리화, 그리고 할인을 좀, 항공 요금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할인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대한항공이 한 5만 원 정도는 갈 것 같다. 2배 정도 가치는.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감자 어쨌든 끝나봐야 알 것 같고, 대한항공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여기서 유상증자한 사람도 여기까지 갔으면 50% 수익입니다.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어떻게 이길 거냐 했는데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막 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오늘 빠지긴 했지만 이 의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요거 깨기 전까지는 섣불리 뭐 어떻게 된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일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깨면 아 한참 있다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깨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단기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뭐 파동을 보면 최근 파동은 2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렇게 N자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대형주니까 또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시장이 좋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 종목은 안 오르고 뭐 삼성전자만 오르던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오르면 나머지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뭐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지금 주가도 그렇고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뭐 무진장하게 찍어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새우깡 50원짜리가 지금 뭐 2,000원 하고 있는데, 뭐 새우깡이 이 사이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그냥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네,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고, 근데 그게 이 통화 가치 하락이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약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느낌이고, 이렇게. 그리고 주식은 위래 주식은 이렇게 보통 요렇게 반영을 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종목 아니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고장난 시계가 돼서 이거 한 방 먹을 거냐,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이거 올랐으니까 여기 올라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있다가 한참 있으면 나오긴 나옵니다.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 안 올라가던 게 다 올라오고 해서 본전 찾아서 나오면 또 이게 올라가고, 본전 찾아서 들어간 건 또 그날부로 꺾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전 찾기 하다가 대세 상승장을 보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손해는 안 보지만. 그래서 고장난 시계가 돼서 일단 먹고 나서 한번 먹고 나와야 그거 가지고 다음에 들어갈 때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결과 놓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수준으로 보면 초딩보다 못한 겁니다. 그냥 뭐 어딩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정도고, 이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하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 과정,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적자가 대규모로 날 것이다, 노선이 다 폐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존하겠냐 등등 온갖 번뇌 속에서 이걸 버티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유상증자 물량이 많아서 못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깨고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림 쪼가리 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지, 그리고 거짓말로 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만 경험을 제대로 해보면 무슨 저게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돈 버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게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봤자 결국 이렇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 만약에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했다 그럼 대충 이런 걸 잡게 됩니다. 상승장에서 여기. 그러면 내가 판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요런 흐름이 나오고, 내가 산 종목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고생해서 몇 달 동안 다른 종목들 불을 뿜는데 여기 묶여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드디어 올라가면서 본전 찾으면 그 다음에 급등을 더 해버립니다. 본전 찾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벼르고 벌렸는데. 그래서 사는 종목이 또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 같으면 한번 겪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적어도 비싼 건 안 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되는 일은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정 아니다 싶으면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탈 수는 있는 건데, 싼 걸 사면.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니까 요거 잘 감안하셔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